우진아, 할머니 아파트 월세로 내놓기로 했으니까 니는 오피스텔을 구하든지 해라.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배할 때 합의했잖아. 이 아파트 제가 할머니한테 샀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랑 고모 집은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어? 아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제 거라고요. 엄마는 잠드셨나? 우진이는 아직이야? 좀 전에 전해보니까 친구 만나고 좀 늦는다네. 엄마도 혼자 계신데 좀 일찍 들어오지. 둘째네 오빠 사고로 그렇게 한날 안시에 가고, 우진이 이제 혼자 탈락 남았다고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됐다 마. 참 오빠, 엄마 말인데 뇌졸중 오고 나서 혼자 거동도 좀 힘들고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말인데 오빠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집으로 모시는 건 어때?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 뭐 엄마 집에 우진이 혼자 있어도 다 큰 어른인데 지 앞가림 말아서 할 거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엄마 돌보려고 하면 힘들 거 아니야. 그래, 그러자. 그래도 우진이가 참 욕본다. 큰아버지 고모 오셨네요. 야, 넌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좀 일찍 오지. 중요한 약속이라. 그래 우진아, 여기 좀 앉아봐라. 네. 네, 큰아버지. 할머니 내하고 고모가 모셔가서 보살펴 드릴게. 건강도 점점 더 안 좋아지시고 거동도 불편한데 니는 직장 생활도 시작하고 하면 할머니 돌보기가 더 힘들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 할머니 안 계신다고 집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큰아버지. 그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애가 참. 엄마.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어머니를 저와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모셔와 부양했지만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살아생전 모아오신 예금이랑 시골의 땅,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더라. 엄마도 참 먹고 싶은 것도 좀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하지. 왜 돈을 모아놨대? 그러니까 엄마 재산은 우진이, 니, 내 셋이서 상속 비율대로 나누자. 그리고 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은 상속 비율대로 등기를 치고 난 다음에 월세로 내서 그 이득은 나누는 게 어떻겠노? 뭐 그래도 되기는 한데 이 집은 우진이가 살고 있잖아. 지 혼자 살기에는 집도 넓고 연식도 오래됐는데 우진이 지 회사 근처로 가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그게 낫겠네. 우진아, 잠시 이리 와봐라. 저 큰아버지, 저 친구랑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나가봐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빨리 이야기할게. 할머니 재산은 우리 셋이 3분의 1씩 나누고 이 아파트는 상속 비율대로 등기를 치고 난 다음에 월세로 내서 그 이득을 셋이 나누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저 나갔다 올게요, 저. 너무 감정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진이 쟤는 무슨 약속이 저렇게 많아.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진 이사 가는 거 니도 신경 써서 좀 알아봐줘. 알았어. 저렇게 대충 대답하고 가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데요. 엄마 집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더만은 집값이 엄청 올랐네.
지금이 월세 내놓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영희야,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 아파트 월세로 내놓자. 알아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네. 그래?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침 너가 새언니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수입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그럼 우진이한테도 연락해야 되겠네? 네가 연락해 볼래? 알겠어. 기리 오빠 들어가. 그래. 아이, 폭망했네. 아니, 분명 떡상한다고 했는데 진짜. 아이. 고모? 우진아. 큰아버지가 할머니 집 임대로 내놓자고 하시네. 아유, 마침 아파트 값도 올랐고 지금이 딱 좋겠다고 하시는데. 네? 내일 큰아빠랑 같이 갈 테니까 가서 자세히 얘기하자. 네. 그래. 미치겠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한 건데. 당장 집 구할 돈도 없고 이자 낼 돈도 없는데. 이 집 나가면 어떻게 살아? 김우진, 생각을 하자, 생각을. 아이고, 여기도 사연이 있네요. 분명 집값 올랐다고 했는데. 7억? 이 아파트 팔고 하면 아휴, 그놈의 주식 투자 때문에 참. 분명 유품 정리할 때 여기 뒀던 것 같은데. 뭘 찾는 거죠? 도장 여기 있었네. 할머니 도장을. 우진아, 고모한테 이야기는 들었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이 집 월세로 내놓을 테니까 니는 회사 근처로 옮기는 게 어떻겠노?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김우진. 내가 저번에 다 얘기했잖아. 사실 이 아파트 할머니 살아생전에 제가 샀습니다. 엄마 도장 맞는데.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마저 죽으면 제 앞가림이나 하겠냐며 가엾다고. 그냥 저 주시겠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샀습니다. 뭐? 엄마가 그랬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영희야, 니 뭐 들은 말 있어? 아니, 전혀. 할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고 이 아파트 제 거니까 두 분 집은 저한테 이전해 주세요. 뭐라고? 네, 상속 재산 처리를 할 때 아파트 매매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뭐 김재호 씨나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죠. 사실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김우진 네. 씨의 꿍꿍이를 알고 있지만 사실 뭐 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예, 일단 조카와의 상속 재산 분쟁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진수 변호사님, 먼저 지금 우진 씨가 돌아가신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김우진 씨가 드라마에서 욕심을 부리는 모습에 많이 황당하실 텐데요. 그래도 김우진 씨는 상속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김우진 씨의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김우진 씨는 아버지의 또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잖아요. 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대습상속은 일찍이 로마법 시대에서부터도 있어 왔고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형평의 원칙에 있습니다. 즉,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아들이 또 상속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사망이나 상속 결격 등 이유로 할머니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었을 아들이 그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손자나 손녀 그리고 그 아들, 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안에서 이숙자 씨의 아들 김재호, 딸 김영희 그리고 손자인 김우진 씨 이 세 사람은 동등한 순위에서 각 3분의 1씩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손자 김우진 씨가 그럼 상속을 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요. 김우진 씨가 이제 혼자 할머니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 매매 계약서를 위조를 한 것 같아요. 네, 사안에서 김우진 씨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명의인인 할머니가 문서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그 명의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문서 위조죄는 성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처벌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도 김우진 씨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으니 사문서 위조죄에는 해당되는 것이고요.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한다면 상속 결격에 해당이 돼서 상속을 아예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계약서만 위조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사문서 위조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상속 결격이 될 수도 있었네요. 네. 유언장을 위조하면 상속 결격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속 결격이 되면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가 되는데요. 유언장을 미리 위조해둔 경우는 물론 피상속인 사후에 위조한 것이 밝혀져도 상속 결격이 됩니다. 민법은 사망 시 곧바로 상속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상속 개시 후에 상속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도 김우진 씨는 유언장을 위조한 건 아니라 매매 계약서만을 위조했기 때문에 상속 결격은 아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속 결격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이 김재호, 김영희 씨가 이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네, 매매 계약서는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서잖아요. 네. 이런 것을 처분 문서라고 하는데요. 처분 문서는 그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그 문서의 내용대로의 계약이 있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드라마에서 김우진 씨는 할머니 이숙자 씨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날인된 이숙자 씨의 인형이 이숙자 씨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선 매매 계약서의 내용대로 그런 매매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럼 강한 추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재호,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억울한 그런 입장인데 김재호,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 이숙자 씨의 도장이 찍혀는 있지만 아주 강력한 지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그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재호, 김영희 씨께서는 자신들이 실제로 이숙자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간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아파트가 김우진 씨에게 판매됐다.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김우진 씨가 할머니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도장을 좀 손에 넣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씨의 유품을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김우진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이숙자 씨의 물건이 다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숙자 씨의 도장을 김우진 씨가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사실 높았고요. 네.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찍혀 있는 인형이 이전에 이숙자 씨가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막도장을 판 것인지도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전에 그런 인형을 찍은 적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서 인형의 동일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형이란 그 도장을 찍었을 때 그 찍힌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그 인형이 그 사람의 진짜 도장으로 찍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라는 2단계의 추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도장이 이숙자 씨가 정말 사용한 적이 있는 도장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진짜 이 숙자 씨가 도장을 찍었다면 문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를 뒤집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안에서는 증여도 아닌 매매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실제 금원이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와 같이 큰 돈이 오고 가는 법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숙자 생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긴 했지만 서명이나 무인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는 서명 무인이 없고요. 또 이숙자 씨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또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 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이숙자 씨와 김우진 씨의 직접 거래로 작성되었다라는 점도 김우진 씨가 애초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그런 매매 사실을 또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있고 이런 점들을 볼 때 매매 계약서라는 처분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제시해준 증거만 해도 김우진 씨의 매매 계약서가 허위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사안에서 보니까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의 지분 등기까지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재호, 김영희 씨는 만약 김우진 씨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애초 적법하지 않게 대리되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올 경우에 그때 대응을 하시면서 그 매매계약서의 위조를 항변을 하고요. 애초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나 소송 사기 등의 형사 고소를 하셔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라는 점을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김우진 씨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지분이 3분의 1이 있잖아요. 아파트 지분권자인데 지금 김재호 씨와 영희 씨가 김우진 씨에게 아파트를 비우고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현재 공유물의 아파트는 3분의 1 지분권자인 김우진 씨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김재호, 김영희 씨는 3분의 2의 지분권자로서 다수 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인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겠고요. 김우진 씨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네, 자 상속 분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호, 김영희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재호, 김영희 씨 조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요. 가까운 가족 간에도 재산 앞에서 다투는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을 다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무효 주장에 대해서 잘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에 형사사건을 하는 것을 좀 꺼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나중에 합의하거나 고소 취하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변호사 상담하셔서 압박의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